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무소속 대통령 선거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말까지 대선에서 중도 하차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선 후보로서 미국 내에서는 약 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이었으나 민주당에서 나와서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리스의 표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오는 상황이다 라고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와 정책적으로 그리고 친암호화폐적인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공화당 표심이 로버트 F. 케네디에게 이동했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가 대선에서 중도 하차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고요. 트럼프 역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리를 약속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현재 대선을 위한 선거 비용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빠른 결단과 함께 그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로버트 F. 케네디의 중도 하차와 그리고 향후 그가 트럼프와 어떤 협력 관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과 그리고 다음 주 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쪽 소스에 의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에 앉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보도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언론에 의해 보도된 기사들이 시민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기보다 오히려 개개인의 각자가 제 해석을 통해서 그 속내를 언론의 속내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언론이 정치계와 독립적이지 못한 관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소식이 루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팩트는 해리스 부통령 입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없었다는 것은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이자 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캠페인 정책 담당 수석 고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리스는 신흥 기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답변을 잘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대변인도 아니고 해리스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책 담당 수석 고문이 그런 종류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이미지 메이킹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보다 해리스 부통령의 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한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그림은 큰 그림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서 팔라우의 국가결제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이 중에는 IMF 기술 지원팀이 주요 이해 관계자로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 그리고 팔라우 그리고 IMF 간의 기술적 협업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서 실제적인 협력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리플이 글로벌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아우르고 싶어 하는데 왜 금융 부문에 있어서 리플이라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를 놓치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운트곡스가 오늘 일부 채권자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했다고 밝힌 가운데 온체인 분석가가 마운트곡스는 정확한 상환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늘 13,264 비트코인 하나로는 약 13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이를 보유할지 매도할지 알 수 없지만 금액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실제 매도량도 매도량이지만 이에 따른 공포감으로 매도세에 휩쓸리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즉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이나 그런 공포감이 더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곡스건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한 매도세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한 FOMC 2024년 7월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위원들이 경제 지표가 예상과 계속 일치하는 경우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고용 시장인데요.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경제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보고된 연간 고용 증가 폭이 실제로는 81만 8천 개 적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도된 것보다는 약 30%가량 낮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내 고용시장이 실제로는 연준이 그렇게 얘기해 왔듯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2일 잭슨 홀 미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번 수정된 고용 수치, 그러니까 원래 발표한 것보다 낮아진 30%가량 낮아진 실제 고용 수치와 관련해서 미국 내 고용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잘 지켜봐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이 고용시장이고 고용시장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